에어프레미아 내부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직접 2024년도부터 합격률 70% 이상을 만들어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Q&A 바로 시작합니다. 행정 관련 질문은 패스하겠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첨부할 사진 치아미소 말고 인미소 사진으로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사진은 인미소, 치아미소 둘 다 괜찮아요? 본인 확인만 되면 됩니다. 서류 탈락해도 본인이 후회 없을 것 같은 사진으로 첨부하세요. 20대 후반이고 직전에 토익 스피킹 IM2, HSK 4급으로 서류 합격 후에 실무 탈락했는데 현재 IM2만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펙 다운되다 보니 넣어도 될지 고민입니다. 20대 후반이면 우선 무조건 넣어야죠. 근데 지금은 이력서 스펙보다는 면접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보고 지원을 결정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안 되면 서류에서 컷 해줄 거고 오히려 서류에서 컷 되는 건 면접 탈락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에이, 되겠어? 하고 대충 서류 넣었는데 덜컥 면접 잡히면 어떡할 거예요? 면접 갔는데 또 어딘가 아쉬운 모습이라면 진짜 아까운 서류 합격 기회가 날아간 거고 그땐 정말 끝입니다. 다음 질문. 키 162cm는 구두 몇 cm 신을까요? 5cm이든 9cm이든 본인이 20분을 서 있어도 편안한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거로 신으세요. 다음 질문입니다. 전 실무 탈락인데 스펙업이라고는 토익 스피킹 점수 10점 오른 게 전부입니다. 서류 합격을 하려면 자소서에 공을 들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스펙업을 더 하고 다음에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자소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소서에 공을 들이되 본인이 지금 자신 없는 스펙을 커버할 수 있고 저번 실무 면접 탈락에 대한 객관적인 문제점을 보완해서 면접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다면 무조건 지원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질문. 토익 스피킹 AL, 토익 810점 보유하고 있는데 두 개 다 내길 권하시나요? 토익 스피킹 하나만 내는 걸 더 추천하시나요? 이전까진 두 가지 다 기재했습니다. 참고로 서류 합격된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두 개 다 제출하셔도 되고요. 서류 탈락의 원인을 스펙이 아닌 다른 데서 찾아보시면 정말 도움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03년생 여자이고 토익 665점에 토익 스피킹 IM2입니다. 첫 지원인데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스펙을 더 쌓고 다음 채용을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비전공자이고 경력은 4대 보험 안 되는 카페 알바가 있습니다. 스펙만으로 보면 서류 탈락 확률이 높긴 하지만 첫 지원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접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세요. 다음 질문. 01년생 여자이고 직전에 실무 탈락하고 스펙업은 따로 없습니다. 월달부터 5성급 호텔 프론트 근무 중인데 이제 두 달 차라 자소서에 적는 게 좋을까요? 빼는 게 좋을까요? 따로 다른 스펙이 없어서 고민이네요. 두 달을 일해도 그 안에서 배우거나 깨달은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꼭 어디선가 오래 일해야만 그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회사 다니는 분들도 많잖아요. 꼭 서비스 스킬적으로 풀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5성급 호텔에 지원해서 일하게 된 나의 가치관, 의지, 태도 등을 어필해보세요. 다음 질문. 대학원 졸업 스펙은 적지 않는 게 좋을까요? 상담 계열입니다. 너무 전문 분야이고 면접관님이 왜 지원했지? 라는 생각이 드실까봐 걱정입니다. 직전에 서류 탈락했어요. 제가 비슷한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명문대 학사에 석사까지 하신 분도 서류 탈락을 합니다. 제가 자세한 이력사항을 모른 채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건 지금 걱정되시는 그 부분을 바로 역이용하세요. 내가 왜 이 분야에 석사까지 공부했고 그런데 왜 지금 에어프레미아 승무원이 되고자 하는지 잘 연결해서 자서를 작성해 주시는 게 아주 어려운 과제이자 이번 채용의 합격 키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성실성으로 어필한다든가 성실함이 승무원에게 왜 필요할까? 내가 지금까지 선택하고 걸어온 길이 에어프레미아 객실 승무원으로서 어떻게 발휘될까?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연결해 보세요. 다음 질문. 비전공 2년제도 경쟁력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4년제로 편입해야 하나 고민이 돼요. 학벌에 크게 욕심은 없고 승무원 준비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비전공 2년제도 합격 가능합니다. 근데 에어프레미아보다는 대형 항공사가 확률이 더 높고요. 만약 뚜렷한 목적성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면 미래를 위해 4년제 편입은 개인적으로 추천할게요. 이 질문은 밑에 다른 분이 댓글을 잘 달아주셨네요. 자, 이 댓글을 보시고 질문자님이 추가로 질문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비전공 2년제보다 비전공 2년제에 전공 심화 과정을 더해서 4년을 만드는 경우도 입사에서 유리할까요? 아니면 이 정도 학벌이면 어학이나 다른 강점이 있는 게 유리할까요? 이제 승무원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라 무엇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는 게 유리할지 고민되어 여쭤봅니다. 만약 둘 다 딱히 할 생각이 없다면
현재 스펙으로 차라리 대형 항공사를 노려보세요. 다음 질문. 에어프레미아도 복사 붙여넣기 합격이 맞나요? 직전에 실무 탈락하고 스펙업은 딱히 없는데 자소서를 완전히 바꿔야 할지 비슷하게 적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복사 붙여넣기 합격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번에 문항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 방향성에 더 맞게 새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 에어프레미아도 한번 서류 합격하는 사람이 자주 계속 서류 합격하는 경향이 있나요? 이 질문은 이번 영상 마지막까지 보시면 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네요. 대학원 졸업 스펙 적지 않는 게 좋을까요? 스펙업도 했는데 떨어져서 더 고민이에요. 다른 스펙이 있다면 한번 적지 않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앞서 말했듯이 스토리텔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스펙이 충분히 높아요. 이런 분들은 스펙업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왜 탈락하는지, 스펙 말고는 어떤 게 문제인지 자소서가 되었든 기업 분석이든 스토리라인이든 점검해 보시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에어프레미아 자소서 핵심 팁과 철학을 공유해 드릴게요. 먼저 자소서 관련해서는 딱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소서가 너무나 중요한 항공사입니다. 제가 전직 승무원으로서 실제 내부 분위기와 듣는 게 많아서 감히 말씀드리면 자소서 정말 하나하나 직접 다 읽어보십니다. 그러니까 AI로 쓴 것 같은 글 말고 진정성 있게 작성해주세요. 두 번째, 에어프레미아의 방향성을 완벽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내 문화나 에어프레미아가 추구하는 방향이 기존 대한민국 항공사들과는 다르게 아주 혁신적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 항공사 최초로 HSC를 컨셉화한 에어프레미아의 정체성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러한 에어프레미아라는 회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지원자인가? 그렇다면 왜 하필 에어프레미아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지원자를 바라봅니다. 이건 면접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이고 그래서 컬처핏 면접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매번 자소서 질문이 바뀌어도 지원 동기 문항은 변함이 없죠? 혹시 나는 아직 에어프레미아가 어렵다, 에어프레미아여야만 하는 이유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아래에 합격기 전략서 신청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저도 처음에 에어프레미아 준비할 때 정말 생소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를 어필해야 할지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기업 분석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 1순위 항공사가 되었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와 사랑에 빠진 게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초석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합격키 전략서를 읽어보시면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한 권 가득 필요한 노하우를 제가 직접 다 담았으니까 꼭 잘 활용해보세요. 그럼 이번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에어프레미아 객실 승무원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고 지원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자소서 팁 첫째. 단순히 나 승무원이 되겠다가 아니라 합리적인 프리미엄 서비스를 동시에 추구하는 에어프레미아의 노선과 서비스 특성, 그리고 에어프레미아의 목표와 방향성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반드시 구체적인 경험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거창한 항공업계 지식을 뽐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경험들 중 프레미안이라면 이렇게 행동하겠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을 고민해보세요. 카페나 호텔 경력이 있다면 불필요한 서비스 프로세스를 줄여 고객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남는 시간에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더 맞춤형 케어를 제공했던 경험과 같이 작성하면 F가 찾는 프레미안 웨이로 어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내 경험 또는 생각을 에어프레미안의 관점으로 연결지었다면 마지막 문단은 이 역량을 바탕으로 에어프레미아의 여정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자연스럽게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소서 팁 둘째. 특히 자소서 쓰실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본인의 역량을 그저 나열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에어프레미아가 왜 하필 나를 뽑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글 속에 완전히 녹아 있어야 합니다. 쉽게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쓰면 나열입니다. 대신 1단계에 내가 생각하는 에어프레미아의 가치 키워드를 넣고 2단계에서 이 가치와 부합하는 나의 경험을 자세히 작성하시고 3단계 기억 결론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다른 항공사가 아닌 프레미안에 딱 맞는 인재임이 그려지죠? 두 번째 문항입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역할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변화하거나 성장했던 경험을 소개해주세요. 그 경험이 앞으로 객실 승무원으로 성장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나요? 이 고민부터 시작해보세요. 왜 에어프레미아는 하필 새로운 환경과 역할 적응이라는 전제를 깔았을까? 왜 변화와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던졌을까? 우선 에어프레미아라는 항공사의 DNA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기존의 대형 항공사나 저비용 항공사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 즉 신생 스타트업 같은 항공사예요. 노선도 계속 새로 개척하고 있고 사내 시스템이나 조직 문화도 기존 틀에 갇혀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즉
우리 항공사 들어오면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변화의 연속일 텐데 당신 우리는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하는 뚝딱거리지 않고 함께 성장하며 잘 살아남을 수 있어? 를 묻는 거예요. 많은 지원자분들이 소재 뭐 쓰지? 엄청 대단한 경험 써야 하나? 고민하시는데 소재는 정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아르바이트든 전직 직장이든 교환학생이든 다 좋아요. 중요한 건 소재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경험을 에어프레미아의 성장과 어떻게 연결지어서 내가 이 회사에 딱 맞는 컬처핏한 인재인지 증명하느냐 입니다. 내가 환경 변화에 발맞춰 어떻게 행동을 바꿨고 그 결과 어떤 내공이 쌓였는지, 그래서 에어프레미아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매끄럽게 풀어내는 스토리텔링의 방향성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에어프레미아 워크코드 15가지 중 가장 공감하는 것과 가장 공감하기 어려운 것을 하나씩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지원자님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할 또는 태도와 연결하여 작성해주세요. 자, 다음 3번 문항. 홈페이지에서 워크코드 15가지 보고 숨이 턱 막히셨죠? 아니, 다 좋은 말인데 여기서 어떻게 공감하기 어려운 걸 고르라는 거야? 잘못 골랐다가 탈락하는 거 아니야? 싶으실 거예요. 이 문항 역시 에어프레미아라는 본질에 대해 이해가 완벽히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제시하는 의견이 에어프레미아에 매력적으로 어필될 테니까요. 공감하기 어려운 것을 고르라고 해서 절대 에어프레미아의 가치를 대놓고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는 빨리 실패하자라는 워크코드가 가장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승무원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기 때문에 객실 내에서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어프레미아의 성장을 위한 도전 측면에서는 이 코드가 왜 필요한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다음은 에어프레미아가 공감할 수 있는 본인의 가치관으로 연결? 이런 식으로 승무원으로서의 직무적 책임감이나 본인만의 뚜렷한 조직관을 돋보이게 만드는 장치로 역이용하셔야 해요. 결국 이 문항은 여러분이 조직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가치관을 확인하려는 질문입니다. 제가 직전 클래스에서도 매번 강조드렸죠? 에어프레미아는 본인의 확고한 가치관을 보고자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보란듯이 이렇게 새로운 자소서 항목으로 나왔습니다. 어때요? 정말 기존의 승무원 준비하던 방식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딱 들죠? 에어프레미아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합격기 전략서 한 권이면 정말 큰 도움 되실 거예요. 마지막은 정말 중요하니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시기가 서류 합격만을 위한 기간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에어프레미아는요, 특히 이 자소서 작성 과정 자체가 곧 면접 준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 합격만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최종 합격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제가 매년 오픈 채팅방에서 꼭 보는 질문이 있어요. 작년에 첫 지원 서류 합격하고 실무에서 탈락했는데 이번에 서류 합격 어려울까요? 네, 불이익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쌓인 데이터 팩트 기반으로 보면 첫 지원보다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에어프레미아 입장에서도 실무 면접으로 부를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기왕이면 완전히 새로운 뉴페이스를 더 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로 덜컥 면접장에 가면 당연히 탈락으로 이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다음 채용 때 서류 합격은 훨씬 힘들어질 수 있어요. 지원할 때는 무조건 한 번에 합격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셔야 합니다. 서류 합격하고 나서 면접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서류 발표 나고 면접까지 보통 딱 3일에서 5일 줍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평소 본인도 몰랐던 잘못된 답변, 나쁜 습관, 태도 다 고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고칩니다. 제가 면접 직전에 모의 면접을 진행하긴 하지만 이건 정말 기본적인 면접 준비가 된 상태에서 족집게식으로 실수를 빠르게 바로잡는 시간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면접 준비를 하기에는 서류 합격 후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번 차수의 승무원 도전을 아예 끝내실 게 아니라면 서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바로 지금 집중해서 면접 준비를 끝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설령 서류 탈락을 하더라도 다음번엔 지금 바짝 준비했던 실력이 다음 합격을 위한 초석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고 단번에 합격 라인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가지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소서 첨삭 및 원데이 속성 클래스입니다. 작년 2024년 에어프레미아 실무 면접일 때 일수강생 100% 전원 합격 신화를 썼던 바로 그 노하우입니다. 사실 정말 합격할 의지가 있다면 200만 원, 300만 원씩 대형 학원에 돈 쓰면서 평생 수강이라는 커리큘럼에 현혹되어서 다닐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수강이 왜 필요해요? 빨리 승무원 되어서 나가셔야죠. 저와 함께 준비한 상당수의 승무원 준비생분들은
이번에 합격이 안 되더라도 다음 해에는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최소 한 번에서 최대 5번 이하의 원포인트 수업으로만요. 물론 제 입장에서 합격 노하우를 쉽게 안 알려주고 수업을 질질 끌면서 계속해서 저를 찾게 만든다면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이득이겠죠? 하지만 저로 인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덜 겪고 빠르게 합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진심이 통했는지 매년 소수 정예 클래스로 합격률 70% 이상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를 유일무이하게 가장 잘 아는 곳에서 곧 원데이 클래스를 열 예정입니다. 모든 항공사 합격에 꼭 필요한 나만의 합격 키포인트, 스토리를 만드는 경험 정리부터 시작해서 이력서 기반 개인 질문과 답변 정리, 그리고 실전 모의 면접과 피드백까지 단 하루 만에 속성으로 모든 합격 노하우를 전수해드립니다. 얼리버드 할인가로 선착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예약하세요. 두 번째는 학원이나 과외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한 합격기 전략서 PDF 전자책입니다. 시중에 대충도는 짜깁기 자료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자소서를 직접 읽으시고 채용을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바라보는지 알기에 합격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여러분이 자소서와 면접을 스스로 완벽하게 설계할 수 있게 만든 무려 80페이지 분량의 실전 전략서예요. 역대 모든 기출 질문들을 단순히 모아둔 게 아니라 출제 의도별로 완벽히 분석해서 따로 정리해줬기 때문에 답변 돌려막기도 아주 쉽게 준비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영어 면접 실제 기출과 번역본, 그리고 실제 합격, 불합격 자소서를 원문 그대로 넣었습니다. 물론 매 차수 자소서 항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전 합격 자소서들이지만 어떤 소재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에어프레미아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구조로 작성해야 하는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평범한 스펙인 제가 20대 후반이라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합격을 만들어낸 저의 실제 면접 답변 스토리까지 전부 다 담았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에어프레미아 채용 오픈 채팅방도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저와 소통하면서 고급 정보들을 공유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 참여 안 하셨다면 바로 입장하세요. 영상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오픈 채팅방과 전략서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